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최근 팔로알토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 근처에 스티브 잡스 집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집은 팔로알토 중에서도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사는 최고의 부촌인 올드 팔로알토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팔로알토에서 스탠퍼드 대학교 다음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름답고 조용한 지역으로 종종 산책을 오는 곳입니다. 잠시 후 집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여기의 집들은 보통 100억 원이 기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여기 집값 100억 원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평수로 따지면 여기 100억 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로알토는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동네 1순위로 꼽히는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날씨도 겨울에 한두 달만 제외하고는 사시사철 늘 이렇게 좋은 날씨입니다. 겨울에도 날씨가 추운 날은 보통 영상 7도에서 1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집은 새로 지어서 내놓은 집인데 제가 진로우에서 찾아보니까 9.9 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10억 원 정도입니다. 방이 6개에 화장실이 8개라고 하네요. 이 집에 대한 재산세는 9만 5천 달러, 한화로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재산세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러면 걸어가면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2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스티브 잡스의 친아버지가 중동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친어머니는 조앤 시블이라고 하는 백인 여성이었는데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리아에서 유학을 온 존 잔달리와 사랑에 빠집니다. 존 잔달리는 나름대로 시리아에서 명문 집안의 자제였는데 위스콘신 대학교 정치학과의 조교로 활동하다가 조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1954년 여름 같이 시리아로 여행을 갔고 여기에서 조앤은 스티브 잡스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앤의 아버지는 중동 사람인 존 잔달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앤에게 잔달리와 결혼하면 부녀의 연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앤은 어쩔 수 없이 스티브 잡스를 낳고 나서 갓난아기인 상태에서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조앤은 아기를 입양 보낼 당시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기를 곧 되찾아오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입양 절차가 모두 비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친어머니였던 조앤은 20년 후에야 스티브 잡스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앤과 잔달리의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조앤의 아버지는 잡스가 입양된 지 불과 몇 주 안 되어 눈을 감게 됩니다. 조앤은 결국 중동 사람인 잔달리와 결혼하여 둘째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둘째 아기가 스티브 잡스의 친동생인 소설가 모나 심슨입니다. 모나 심슨의 전 남편은 미국의 유명한 심슨 가족 이야기의 작가인 리처드 에펠인데 심슨 가족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 하나인 모나 심슨의 이름은 실제 자기 부인이자 스티브 잡스의 친여동생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입양한 양부모는 참으로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중퇴자였지만 스티브 잡스를 반드시 대학교에 보내겠다는 서약서를 조앤에게 보내고 나서야 잡스를 결국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는데 행복한 생활을 하는 커플이었습니다. 1955년 이 양부모는 조앤에게 아기를 입양받고 아기에게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잡스가 어릴 적에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힘들어했던 잡스를 많이 보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잡스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를 자주 빼먹는 비행 청소년이자 사고뭉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의자에 포금탄을 설치해서 집에 귀가 조치당하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양 아버지인 폴 잡스는 언제나 스티브 잡스에게 따뜻했습니다. 학교에서 잡스가 공부에 흥미가 없다고 하자 스티브 잡스의 양 아버지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똑똑한 아들 스티브 잡스를 공부에 더 흥미가 생기도록 챌린지하지 못하는 학교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어린 잡스에게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크게 성공한 이후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는 자신에게 늘 따뜻했던 부모님에 대해 자신이 이분들에게 입양된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양 부모님에 대해 1000%의 부모님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괴팍하고 고집스러우며 남을 깔보는 성격의 스티브 잡스가 양 부모님에게만큼은 그들이 베풀어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입양시키고 찾지 않은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정자와 난자은행에 불과하며 그 이상도 아니라고 차갑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고뭉치이고 공부에 흥미가 전혀 없던 잡스는 초등학교 4학년 때 180도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은 바로 잡스의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었던
이머진 힐이라는 여선생님이었습니다. 힐 선생님은 스티브 잡스가 똑똑한 아이지만 무언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잡스에게 문제집을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풀어오면 5불씩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미국에는 보통 워크북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는데 숙제를 이 워크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뇌물작전은 성공해서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공부를 했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다른 학년 때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4학년 때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크게 오른 잡스의 실력에 놀란 학교는 잡스를 2년 올반시켜 중학교로 보내자고 양부모에게 권유합니다. 그러나 양부모는 1년만 올반시키기로 결정하고 잡스는 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 후 스티브 잡스는 로스 알토스의 홈스테드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주는 엄청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컴퓨터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은 1950년생으로 잡스보다는 5살이나 많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무렵 워즈니악은 이미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컴퓨터 천재 워즈니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고 장난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1년도 채 되지 않아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다시 실리콘밸리 베이 에이리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워즈니악은 쿠퍼티노에 위치한 디 안자 칼리지에 등록을 했다가 1971년에 버클리 대학교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버클리 대학교는 스탠퍼드와 함께 서부의 명문입니다. 1971년 워즈니악은 자신의 동네 친구이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빌 페르난데즈와 함께 처음으로 자신만의 첫 번째 컴퓨터를 만들고 이를 크림소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컴퓨터 이름을 크림소다라고 지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 페르난데즈라는 친구가 바로 스티브 잡스와 같은 홈스테드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빌 페르난데즈는 잡스에게 워즈니악을 소개시켜줍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하고 장난을 좋아했던 이 둘은 금방 절친이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역사적인 애플 컴퓨터의 전설이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스티브 잡스가 착하고 똑똑한 컴퓨터 천재 워즈니악을 늘 이용했다고 스티브 잡스를 비난하는데 그 말은 정말일까요? 네, 정말입니다. 워즈니악은 컴퓨터 천재이긴 했지만 정말 착하고 순수한 친구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를 워즈니악과 같이 창업하기 전인 1973년 로스알토스에 위치한 당시 최고의 아케이드 게임 회사였던 아타리에 입사합니다. 이 당시 아타리의 창업자 놀렌 부쉘은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벽돌 깨기 게임 기계의 서킷보드에 칩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비싸게 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서킷보드에 들어가는 칩을 한 개씩 줄일 때마다 100불을 주겠다고 팀에 공표합니다. 1970년대 당시 100불은 현재 가치로 하면 약 500불, 즉 6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서킷보드에 대해 잘 모르는 스티브 잡스는 절친인 워즈니악에게 갑니다. 그리고 수익을 반반씩 하자며 서킷보드에 들어가는 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워즈니악은 정말 컴퓨터 천재였습니다. 4일 만에 워즈니악은 벽돌 깨기 게임에 들어가는 칩 수를 무려 50개나 줄여버립니다. 칩을 한 개 줄일 때마다 100불씩 받기로 했으니 잡스는 5,000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5,000불은 현재 가치로 하면 약 3천만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잡스는 워즈니악과 반반씩 돈을 나누기로 했으니 2,500불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잡스가 얼마를 줬을까요? 워즈니악에게는 회사에서 받은 돈이 700불이라고 속이고 350불만 줍니다. 10년 후에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 워즈니악은 인터뷰에서 만약 잡스가 돈이 필요했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면 그냥 다 줬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관련된 전기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욕이 없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선한 사람이었던 워즈니악은 나중에 애플이 크게 성공하자 스티브 잡스에게 애플의 주식을 같이 고생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이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길길이 뛰며 크게 화를 내었고 반대합니다. 이후 워즈니악은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주식을 자신을 도와준 직원과 친구들, 가족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고 이때부터 워즈니악과 잡스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72년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양 부모님에게 대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를 입양할 때 반드시 대학교에 보내겠다고 서약한 양 부모님은 잡스가 꼭 대학교를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를 포기시키기 위해 일부러 등록금이 매우 비싸기로 소문난 포틀랜드의 리드 칼리지에 가겠다고 합니다.
포틀랜드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비행기로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꽤 먼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양부모는 없는 형편에서도 잡스를 위해 그동안 모아놓았던 등록금을 내주며 잡스가 원하는 대로 리드 칼리지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대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었던 잡스는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의 돈을 헛되이 쓰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님 몰래 한 학기 만에 학교를 자퇴합니다. 대신 자신이 정말로 관심 있는 수업을 청강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들었던 수업이 바로 컬리그래피, 즉 글자체 디자인 수업이었습니다. 나중에 잡스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당시 들었던 글자체 디자인 수업이 없었다면 현재 맥 컴퓨터의 다양한 글자체 폰트들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학교를 자퇴하고 백수가 된 잡스는 포틀랜드에서 히피 생활도 하고 친구의 사과 농장에서 일도 하고 마약도 하면서 방황하다가 1974년 실리콘밸리 로스알토스의 부모님 집으로 결국 돌아와 구직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들어가게 된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게임 회사 아타리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워즈니악은 휴렛패커드를 다니면서 취미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이 바로 여기 팔로알토에 있었는데 워지니악과 절친이었던 잡스는 같이 이 클럽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1976년 3월 워지니악은 현재 우리가 아는 애플1 컴퓨터의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워지니악은 정말 컴퓨터 천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이 당시 애플1 컴퓨터의 하드웨어, 서킷보드, 운영 시스템까지 혼자 다 설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자신이 당시 일하고 있던 휴렛패커드 간부들에게 가서 컴퓨터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무려 5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스티브 잡스의 집이 보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집을 로렌과 결혼한 후인 1990년대 중반에 구매하였고 최장암으로 2011년 10월 5일 죽기 전까지 20년이 넘게 이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자친구 브레넌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딸 리사도 이 집에서 살았고 이 근처에 있는 팔로알토 하이스쿨을 다녔습니다. 아직도 스티브 잡스의 가족들은 이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에는 7개의 방과 4.5개의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4.5개의 화장실은 보통 4개의 욕조가 딸린 완전한 화장실과 욕조가 없는 간단한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이 집의 스타일은 영국의 시골집스러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이웃집들과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며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의 애플의 CEO가 이런 집에서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이 조금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 하면 높은 담벼락이 있는 엄청나게 큰 정원을 가진 대저택에 사는 것이 연상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안이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의 큰 부자들은 여러 명의 보디가드를 두고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마치 성과 같은 대저택에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테니스장과 수영장, 여러 채의 집들이 있는 대저택들도 미국에는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썼던 월터 아이잭스는 애플의 회장인 잡스가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나 보디가드, 차량 운전수도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해 무척 놀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이 집의 뒷문을 잠그지도 않고 항상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여기 근처의 식료품 체인인 세이프웨이나 홀푸드 마켓에서 종종 식료품을 사기도 했고 팔로알토 고등학교 옆의 쇼핑거리에서 블루베리가 들어간 오트밀을 먹는 광경도 종종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팔란티어 산책 영상에서 유니버시티 애버뉴의 애플 매장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애플 매장이 스티브 잡스가 매우 좋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애버뉴는 여기에서 차로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잡스는 종종 그 애플 매장에 가서 방문한 고객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웃 중 한 명이었던 작가 레인 월레스는 스티브 잡스의 집을 포함한 이 아름다운 거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리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 이 거리를 왔다 갔다 걷기만 해도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조용해서 자신도 마음이 진정되고 기분이 나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의 집이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할로윈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로윈 축제가 없었지만 매년 이곳 팔로알토 지역은 집집마다 멋지게 할로윈 장식을 꾸미고 아이들이 사탕을 받기 위해 돌아다니는 할로윈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팔로알토 지역에서 할로윈 축제 때 가장 유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스티브 잡스의 집이 있는 이곳이고 두 번째가 유니버시티 애버뉴의 전 야후 CEO가 사는 거리입니다. 왜 할로윈 때 이곳이 유명할까요? 할로윈 때 스티브 잡스의 정원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엄청나게 꾸며집니다. 그냥 사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건물이 세워지고 아예 좀비나
괴물 등의 분장을 한 전문 배우들을 고용해서 이들이 정원을 돌아다닙니다. 몇 년 전에는 UFO가 내려와서 인간을 잡아다가 실험하는 실험실이 이 앞에 꾸며졌었고, 어떤 때는 좀비들이 사는 집이 이 앞에 꾸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평지에는 아예 작은 테마파크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때는 오후 3, 4시부터 스티브 잡스의 집 정원과 이 근처 거리에서 벌어지는 할로윈 축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발 디딜 틈이 없게 됩니다. 경찰차가 와서 아예 거리를 차가 못 다니도록 폐쇄하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경비도 섭니다. 아이를 데리고 계신 분이라면 할로윈 때 정말 한 번쯤은 와서 볼만한 곳입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정원에는 정말 사과나무가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사과나무가 8개가 있습니다. 사과는 영어로 애플이지요. 실제로 주말에 여기 와보시면 정말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가끔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일 뿐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집에 산책 오면서 잡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애플에서 쫓겨난 후 어떻게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